이거 원래 안 그랬는데 몇 킬로나 타셨어요? 집에 갈 때밖에 안 탔는데요. 그거 엄청 많이 타신 거죠. 나 배상 받아야 돼, 배상해놔. 네, 오늘은 제 일반적으로 저한테 문의가 오실 때 뭔가 물건을 잘못 샀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건물을 샀는데 화자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배상을 받아주세요, 뭐 이런 상담이 많이 와요.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다 할 때 이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매매했을 때, 매수했을 때 그 물건에 뭔가 하자가 존재해서 배상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법률 조항을 근거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 상담이 많이 와요. 특히 많이 오는 게 중고차를 샀는데 뭐 아무 하자 없다 그래가지고 딱 샀는데 3일 만에 차가 멈췄다, 기름이 뚝뚝 새서 멈췄다, 에어컨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환불을 하고 싶고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 과연 뭔지, 그러니까 저희가 배상해주세요 뭐 하면은 뭐 피해가 있으니까 배상해준다, 이게 판사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법률 조항에 배상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슨 계약을 했는데 계약상의 상대방이 뭔가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에게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묻는 책임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서 치료비도 들고 일을 못해서 손해를 받았어요. 그럴 때 묻는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요건이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내가 손해가 있고 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 그런 것도 입증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떠한 채무 불이행이든 가해 행위를 했는지까지 입증해야 되고, 그런 가해 행위와 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나 뭐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에는 그런데, 특수한 경우, 지금처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뭔가 물건을 샀다,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조항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은 다른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손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이런 걸 다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은 손해배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법 580조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거를 나는 살 때 과실 없고 몰랐던 거예요. 입증을 하시면은 보여주는 순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에 더불어서 그 하자가 되게 중대한 하자다, 물건을 쓸 수가 없는 정도, 근데 극심한 하자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해지한다는 건 환불을 받는다는 거죠. 매매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사서 피해가 생겼다 하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건물,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땅이든 뭐 건물이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샀는데 물이 새고 뭐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시공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 책임도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이 아파트가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거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뭐 6개월 이내 이렇게 단기간에 제척 기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고 좀 단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러한 유의사항은 있죠. 제가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은 민법에도 있지만 특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특별법 공화국이라고 해서 특별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이라는 또 법이 있고, 그 안에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이 돼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뭐 중고차 같은 거 거래할 때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걸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교부된 내용과 실제 물건의 다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에 하자 담보 책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자동차관리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지성인이잖아요. 저는 변호사지만, 변호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변호사인데 이걸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성인이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식해 보여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나 배상 받아야 돼, 배상해놔, 이렇게 막 배상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피해를 입었다
때는 담보 책임을 물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지성인으로 보이고 인기도 더 있지 않을까.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매도인 한 사람들이 항상 주로 듣는 핑계는 원래 안 그랬는데 굳이 가져가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특히 중고차 업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원래 안 그랬는데 몇 킬로나 타셨어요? 집에 갈 때밖에 안 탔는데요? 그거 엄청 많이 타신 거죠. 그런 이상한 핑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물건 인도받을 때 뭔가 내가 물건을 샀다, 검수를 꼼꼼히 하시고 뭔가 하자가 있는 거를 발견한 것 같다고 하실 때는 항상 기록을 남겨두시고, 물건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는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뭐 연락을 미리미리 취해 놓으시는 게 이상한 핑계 되는 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거 제가 매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특정물, 종류물, 법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물을 수 있는 게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물이라는 건 뭐 실존하는 어떤 책 한 권, 자동차, 집 이런 걸 특정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정물을 매매했을 때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 580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미용실에 가서 또 뭔가 우리가 매매하듯이 돈을 내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비행기를 탈 때도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특정물을 매매한 건 아니에요. 돈을 지급했지만 서비스를 이용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거고, 용역 계약상 얘 사람이 머리를 내가 원빈처럼 잘라주세요 했는데 마동석처럼 막 밀어놨다 하면, 이거는 하자가 뭐 있어서 하자 담보 책임 묻는 사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머리를 잘 잘라주기로 한 채무가 있었던 사람이 제대로 못 잘라서 채무 불이행을 했다 하면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례죠. 뭐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뭔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했다 하면은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이 문제될 소지는 없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지켜요. 법질 써지